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평소에 출퇴근을 하는 동안 라디오처럼 다른 분들의 여러 가지 사연을 많이 듣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직접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막장 시댁 사연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시댁은 아무리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구나 생각하며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렇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라서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와 미묘한 기류는 항상 있었지만 괜히 부딪히기 싫어서 지금까지 잘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드디어 터질 게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옛날 일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이 집안의 시집 오기 3년 전에 시아버님은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그래서 지금 시댁에는 어머님 혼자 계시는 상황이세요. 저희 시모는 시집살이라고 할 만큼 불러다가 일 시키거나 힘들게 괴롭히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머님이 말로 스트레스를 주고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어머님에게 지금까지 말로 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한때는 다음날 시댁에 간다고 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는 하늘의 축복인지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바로 첫째 아이를 가질 수 있었고 첫째 낳고 출산휴가를 써서 집에 있는 도중에 바로 둘째까지 임신하게 되어 둘째까지 낳고 육아휴직 연장해서 아직까지 집에서 두 아이를 보며 지내는 중이에요. 제가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육아휴직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매일 바쁘셔서 첫째 때도 둘째 때도 친정엄마 도움은 받지 못했어요. 시댁이 가까이 있고 어머님이 비교적 시간이 많으시지만 그렇다고 제 아이 키우는데 시댁 도움을 받고 싶지도 않았어요. 차라리 제가 육아휴직을 풀로 다 쓰면서 혼자 아이 키워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집에서 두 아이를 동시에 키우면서 살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쓸데없는 말이 정말 많으십니다. 일을 안 나가시는 날에는 낮에 심심하신지 자주 저한테 전화해서 수다를 떨었는데 전화를 한 번 했다 하면 기본은 1시간이고 조금 할 이야기가 많다 싶으면 2시간을 넘는 경우도 있었죠. 보통 제 잔소리로 시작해서 어머님 주변 인물들 험담을 신나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자기 아들한테 잘하라며 잔소리로 마무리하는 패턴입니다. 제가 집에서 마냥 노는 것도 아니라 집안일도 해야 하고 어린 두 아이도 봐야 하는데 애가 울어서 전화기 너머로 우는 소리가 다 들리는 상황에서도 어머님께서는 본인 하실 말씀이 우선인가 봐요. 그냥 적당히 남들 욕하고 험담만 하는 거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어머님이 말씀이 하도 많으시니까 그중에 실언도 너무 많아요. 특히 할 말 못할 말 구별을 못하고 아무 소리나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다가 한 번씩 제가 들었을 때 상처가 되고 가슴에 한으로 남을 만한 소리를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해버리시고 나중에 제가 그런 말은 듣기에 서운했다고 이야기하면 정작 그 말을 했던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제 첫째 아이는 딸이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실망하셨어요. 우리 남편이 둘째 아들인데 먼저 장가를 갔던 아주버님네가 딸만 둘을 낳았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이번엔 저희한테 반드시 아들을 원하고 계셨나 봐요. 제가 임신 소식을 알려드렸을 때부터 어머님은 이번에 예감이 좋다면서 아들이라고 설레발을 치고 호언장담을 하셨어요. 베란다 문을 열고 호랑이가 들어오는 꿈을 꿨다고 하는데 호랑이 꿈은 남자아이 태몽이라며 무조건 남자라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성별이 결정되기 전이었고 정작 남편이나 저는 아들이건 딸이건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집안에서 어머님 혼자 난리셨죠. 심지어 아주버님네랑 다 모인 자리에서도 형님들은 앞에서 이번에 둘째네는 아들인 것 같다. 드디어 나도 손자 보는구나. 라면서 눈치 없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옆에 있는 형님 눈치 보느라 민망할 지경이었죠. 몇 주 후에 병원에서 제 뱃속 아이 성별이 딸이라는 걸 미리 알게 되었지만 남편과 상의 끝에 어머님한테 일단 말씀드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전부터 어찌나 설레발을 떠시는지 괜히 먼저 이야기했다가 뱃속에 있는 내내 욕먹을 것 같았거든요. 끝까지 숨길 수는 없었지만 25주차가 넘을 때까지 시어머니에겐 우리 아이 성별은 비밀로 하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미루다가 어머님이 하도 닥달을 해서 결국 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100% 확실한 거냐?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분명히 아들 낳는 꿈을 꿨단 말이지. 나중에 제가 아이 낳고 회복실에 누워있을 때에 복도에서 어머님이 친구분이랑 전화통화하는 소리가 제가 있는 병실 안까지 다 들렸습니다. 응, 그래. 이번에도 또 딸이야. 우리 집안 며느리들은 딸밖에 낳을 줄 모르나 봐.
방금 고생해서 아이 낳은 입장으로 그 말을 듣고 진짜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들던지. 제가 산부인과에서 산후조리원으로 옮기면서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게 딸 낳았으니까 자기한테 앞으로 애 봐달라는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어머님께 아이 맡길 생각은 애초에 눈꽃만큼도 없었는데 대놓고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서운하고 뭔가 오기도 생기더라고요. 아예 대놓고 돈을 써서 푹 쉬자는 생각으로 조리원에서 3주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일주일 정도 집에 와서 도와주겠다 하시길래 시어머니 말씀하신 것도 생각나서 그냥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 왔다 간 거 알면 괜히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트집 잡혀서 말 나올 것 같기도 했고 친정엄마 불러다가 고생시키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어차피 3주 동안 몸 잘 풀고 돌아왔기 때문에 혼자 집에서 아이 보면서 몸조리해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초반에 일찍 퇴근하고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면서 옆에 봐주는 사람 없어도 생각보다는 할만했어요. 시어머니가 어서 들었는지 도우미 지원받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오는 게 싫어서 그런 것도 신청할 생각을 안 했네요. 조리원에서 퇴원하고 나서도 한번 들여다보지 않던 시어머니가 2주 정도 지나서 처음으로 아이 보고 싶다면서 집으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신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계속 혼자 있었어? 어떻게 너희 엄마는 딸이 애를 낳았는데 와서 도와줄 생각도 안 하신다니? 라고 하시더군요. 친정엄마가 오신다는 걸 제가 거절했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본인 할 말만 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정말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첫째 낳고 집에서 아이 보며 지내다가 1년이 채 되기 전에 둘째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때도 어머님한테는 바로 말씀드리기가 꺼려지더라고요. 보나마나 이번에는 꼭 아들이어야 한다고 부담을 주실 게 뻔해서 나중에 병원에서 성별을 확실히 알게 되기 전까지는 말을 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저랑 남편은 정말 아들이나 딸이나 아무 상관없었는데 어머님께서 저러시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둘째는 제발 아들이기를 바랬어요. 다행스럽게도 둘째는 아들이었고 병원에서 아들이라고 말을 듣자마자 시모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할까 하다가 그냥 숨기기로 했습니다. 형님네 눈치도 있고 어머님이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면 또 얼마나 호들갑을 떨지 무서워서 둘째는 제 배가 불러올 때까지 어머님한테는 비밀로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출산했을 때 어머님이 병원에서 드디어 아들이라고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드디어 우리 집 며느리도 아들 낳을 줄 알게 되었다면서 아주버님이 옆에서 듣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정작 기뻐해야 할 저희 부부가 뻘쭘하고 민망한 상황이었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약간 날씬한 체형이었는데 아이 둘을 연달아 낳고 그 사이에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해서 둘째 낳고 나서도 몸이 많이 불어 있었어요. 반면에 형님은 딸만 둘을 낳고는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이 안 낳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래도 너희들이 장남인데 아들은 하나 낳아야 하지 않겠냐고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이미 형님이나 아주버님까지 어머님한테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해버려서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형님은 일찌감치 아이 둘 낳고 난 뒤로 지금까지 다이어트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다시 예전의 몸매를 회복했어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관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둘째를 낳은 지 얼마 안 지나서 아직도 몸이 좀 불어있는 상황이에요. 둘째만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저도 운동을 시작하고 싶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전까지 그렇게 저한테 손자 타령을 하시며 성화를 하시던 분이 아들 낳아준 저를 더 예뻐해 주시지는 못할 망정 대놓고 날씬한 형님과 뚱뚱한 저를 비교하셨어요. 첫째 며느리는 옷태가 좋아서 뭘 입혀도 다 예쁘기 때문에 어딜 가도 같이 다니고 싶은데 저한테는 애 둘 낳고 살이 너무 쪄서 같이 다니면 누가 내 딸이라고 할까봐 겁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님도 키가 작고 살이 좀 있는 편이라 진짜 저희 둘이 다니면 모녀처럼 보이긴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형님이랑 비교해서 이런 말을 하니 저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새빨개졌고 옆에서 듣다 못한 남편이 엄마는 왜 밥 먹는 사람 앞에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 라고 하면서 어머님한테 성질내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집안 분위기가 이쯤 되면 본인이 말실수를 했구나 생각할 법도 한데 어머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셨고 내가 무슨 없는 말 했니? 지 마누라 흉봤다고 삐지는 거 봐라. 그러길래 내가 미리미리 살 좀 빼라고 했잖니. 라고 하면서 끝까지 저보고 잘못이래요.
집에 돌아와서도 어머님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남편이랑 싸우게 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면 남편이랑은 싸울 필요도 없었는데 어머님 때문에 괜히 우리까지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도 형과 형수가 보는 앞에서 망신당한 게 속이 상했는지 저랑 싸우던 와중에 그러니까 당신도 평소에 살을 빼는 노력을 좀 하던가. 라고 말하는데 안 그래도 요즘 살찐 뒤로 거울 보기도 싫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남편이 저런 말까지 하니까 충격받고 서운해서 엄청 울었습니다. 제가 펑펑 우는 모습 보고 남편이 놀래서 바로 제게 사과하고 다신 안 그러겠다 싹싹 빌어서 남편이랑은 감정적으로 쌓인 거 없이 그날 바로 다 풀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더 이상 자기 엄마 때문에 가족들 형제들끼리 분란 생기는 거 싫다면서 앞으로 어머님께 오는 연락은 전부 받지 말고 자기가 중간에서 알아서 하겠다며 지금까지 서운한 건 다 잊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항상 46kg에서 48kg 정도를 유지하고 살았는데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고 나니 몸무게가 20kg는 넘게 찌더라고요. 시모나 남편이 뭐라 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었고 오죽했으면 남편과 당분간 별거하고 아이들이랑 친정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당장 두 어린 애들이 마음에 걸리고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따로 살고 싶진 않았어요. 그 뒤로는 정말로 남편이 중간에서 잘 막아줘서 그런지 시어머니에게 연락 오는 일도 없었고 저도 아이들이랑 정신없이 지내고 틈틈이 운동을 하면서 살도 조금 빠진 상황이라 예전보다는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 일에 대해서 시어머니께 사과 한 번 받은 적 없어요. 어머님은 절대 본인 잘못을 인정 안 하시고 항상 남 탓만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나마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어머니가 말로 괴롭히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시는 일인데 정말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저희 결혼할 때 신혼집 구하면서 현금이 많이 부족했어요. 전세를 얻을까 하다가 우리 두 사람 가진 돈을 다 합치고 조금 무리하면 집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파트를 보러 다니던 중에 저희 마음에 쏙 드는 집이 있었는데 대출까지 풀로 받고 남편의 퇴직금까지 미리 땡겨받아도 3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1년 전에 넓은 평수로 이사를 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여유현금이 없었고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해본다 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께서 흔쾌히 빌려주시기로 했다면서 얼마 후에 진짜 3천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냥 준 돈은 아니고 우리가 결혼해서 차차 갚아야 하는 돈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 도움으로 원하는 집을 구입할 수 있었어요. 그때까진 제가 시어머니를 본격적으로 겪기 전이라 큰돈 빌려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 결혼하고 난 뒤에도 정말 잘해야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신혼집 구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는 어머님이 얼굴 볼 때마다 그 3천만 원 빌려준 걸로 생색이란 생색은 있는 대로 내시더라고요. 결혼한 이후에 저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갚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당장 돈 쓸 곳도 없으니까 천천히 여유 있을 때 갚거나 아니면 나중에 어머님이 늙고 병들면 모른 척 하지 말고 데리고 살면 되겠다는 농담까지 하셨어요. 내가 너네 집에 지분 있는 건 알고 있지? 나중에 요양원 보낼 생각 말고 너네 집에서 같이 살면 되겠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말 속에 뼈가 있었고 진짜 어머님 모시고 산다는 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반년 정도 지난 뒤로부터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머님의 돈을 갚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매달 100만 원씩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매달 조금씩 푼돈으로 받고 싶지 않다고 하시길래 몇 달에 한 번씩 500만 원 정도 모아서 갚았고 지금까지 2천만 원의 돈을 갚았어요. 처음부터 가족 간의 금전거래라 이자 이야기는 딱히 명확하게 한 적은 없었는데 저희는 돈을 다 갚고 나면 어머님께 가방이나 하다못해 지갑이라도 하나 사드릴 생각이었죠. 물론 그것 외에 지금까지도 용돈을 자주 드리고 기념일에 선물도 섭섭해하시지 않게 챙겨드렸습니다. 제 기준으로 나름대로 시댁관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별다른 기미도 없이 며칠 전에 어머님께서 갑자기 제게 전화를 하시더니 너희들은 빌려간 돈 언제 다 갚을 생각이니?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 받으려다가 내가 먼저 늙어 죽겠다. 갑자기 돈을 갚으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이 둘을 한꺼번에 키우면서 목돈까지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는 현금을 탈탈 털어드리긴 부담스럽잖아요. 지금까지 500씩 갚을 때도 아무런 말씀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러시니 당황스러웠죠.
당연히 빌린 돈을 가장 먼저 갚는 게 원칙이지만 저희도 애들 커나가는 것도 준비해야 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도 해야 하는데 전부 어머님께 사전에 미리 양해 구하고 허락을 받은 대로 착실히 갚아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아주버님 결혼할 때는 집 구하는데 보태라고 시어머님이 1억을 해주셨는데 저희 결혼할 때는 뭔가 해주겠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남편이랑 제가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리지 말고 우리 형편 되는 대로 시작하자고 준비를 했던 거고 거기서 돈이 좀 모자라서 어머님께 빌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건 어차피 다 핑계고 저희도 빨리 다 갚고 싶었는데 제가 아이 낳으면서 바로 육아휴직 중이고 줄어든 월급으로는 여유가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치만 이런 저희들의 상황까지 다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고 천천히 500씩 갚겠다고 이야기가 다 된 상황이었습니다. 돈 빌린 지 얼마가 지났는데 그전까지는 별다른 말씀 한 번 없다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통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따로 들고 있는 적금을 깨면 1,500 정도 있는데 저도 화가 나서 어머님께 내일 은행 가서 적금 깨고 나머지 1,000만 원 보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는 또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니들 돈을 받으면 자기가 마음 편하겠냐며 천천히 갚으라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낮에 어머님한테 전화가 와서 남은 돈 바로 갚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남편은 자기 엄마가 또 시작이냐면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두통약까지 먹더라고요. 남편이 말하기를 엄마가 최근 들어서 형이랑 자기한테 조만간 너희들 둘 중 하나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두 형제 모두 다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건 엄두가 안 나서 못 들은 척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더군다나 아주버님네는 형님이 성격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씨알도 안 먹히는 상황이었고 최근 들어서는 그나마 만만한 우리 부부한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압박을 넣고 있으셨나 봐요. 남편이 아이들이 둘이나 있고 이 와중에 어머님까지 모시고 살기엔 불편해서 안 된다고 거절을 했더니 그새 분을 못 참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빌려준 돈을 갚아라 어쩌라 으름장을 놓은 것 같다 하네요. 그 이야기 듣자마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모시고 살라는 식으로 한참을 말씀하셨다는데 그걸 거절하니 이번엔 저한테 전화하셔서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고 화풀이를 당한 겁니다. 남편도 이번 일에는 너무 충격을 먹었는지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하지 않다가 다음날 적금 붓고 있던 거 바로 해지하고 어머니한테 그동안 빌려 쓴 이자까지 넉넉하게 쳐서 1,2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어머니가 그 돈이 입금된 걸 확인하자마자 저한테 다시 전화하셔서는 너도 독하다 진짜. 내가 너한테 그냥 농담 한번 한 거 가지고 바로 이렇게 나오기냐? 1,000만 원만 주면 될 것이지 200만 원은 이자 먹고 떨어지라는 거야? 저는 어머님이 아무리 시비 걸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 여기서 어머님이랑 괜히 말 섞고 싸우다가는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혼자 실컷 화풀이 하시고는 제가 대답도 안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시고는 너희들 어디 다음에 두고 보자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며칠 후 주말에 남편이 어머님 댁을 직접 갔다 오더니 아주 침통한 얼굴로 시어머니는 앞으로 신경 쓰지 말고 살아도 된다고 하는데 가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어요. 아마 시어머니랑 엄청 싸우고 온 모양인데 저도 이제 그냥 어머님 일은 모른 척 하려고요. 사실 제가 시집 온 뒤로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욕먹을 짓을 한 적은 없거든요. 최고의 며느리까지는 아니었어도 기분은 하려고 노력했고 제가 먼저 어머님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아마 거절을 잘못하는 제 성격 때문에 만만하게 보고 잡아먹으려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저도 어머님 포기했고 앞으로는 남편 말대로 먼저 연락 안 하고 안 보고 살려고요. 그래서 지금도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애도 보기 싫다는 분이 저희랑 같이 합가해서 살려고 생각하셨다니 정말 소름 끼쳐요. 그래도 이제는 자주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고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생각에 기분은 조금 좋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에 이대로 넘어가진 않을 것 같지만 남편이 앞에서 다 막아주니까 저도 무서울 거 하나 없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